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학번 김희성이고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Bundle Adjustment on Graph Processor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CVPR 2020에 어셋된 논문이에요. 어, 지난 미팅에서는 광mel천님께서 광의의 스페셜 AI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김선호님께서 더 빠른 스페셜 AI 연산을 위해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도 그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에 좀 더 치중돼 있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디스트리뷰티드 네이처 때문에 논문에서 소개한 IPU라는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인 논문입니다. 논문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요. 이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목표입니다. 해당 논문은 벤치마킹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르벤버그 마르큐알트 세라스 방법의 BA를 CPU에서 했을 때보다 논문에서 제안한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그래프 프로세서 회사에서 만든 IPU라는 하드웨어에서 했을 때 24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났다는 어, 논문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 순서대로 어떻게 앞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들 애드저스먼트 온 그래프 프로세서입니다. 어, 말 그대로 그래프 프로세서에서 번들 애드저스먼트 하는 거니까 우선 번들 애드저스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번들 애드저스먼트는 풀네임은 번들 오브 레이 애드저스먼트로 여러 여러 개의 빛의 묶음으로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여기에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통해서 어, 카메라의 포즈, 그리고 랜드마크의 포즈, 그리고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까지 어,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번들 오브 레이어 디저스먼트 BA이고요. 이 과정에서 목적 함수는 포토메트릭 에러랑 리프로젝션 에러를 쓸 수 있습니다. 포토메트릭 에러는 이미지 전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픽셀 뭉텅이 단위로 커널 단위로 본 게 포토메트릭 에러고요. 그 다음에 리프로젝션 에러는 피처 포인트를 뽑아서 피처끼리 매칭해서 리프로젝션 에러, 그러니까 그 픽셀 원래 있어야 될 곳이랑 실제 위치랑의 차이를 구해서 하는 리프로젝션 에러 두 가지 방식의 오브젝트 펑션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말하는 BA는 리프로젝션 에러를 기반으로 한 BA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린 GBP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시면은 안에 데이터 BA 코드가 있어요. BA를 그래서 다른 BA 코드를 돌리게 되면 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니셜 랜드마크 포즈들이 오른쪽 BA를 거치고 나면 좀 더 올바른 올바른 랜드마크가 있는 곳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이 BA이고요. 그래서 안에 데이터셋을 보면 63개의 카메라랑 2800개 랜드마크랑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10,000개의 메저먼트가 있고 0번째 카메라에서 0번째 랜드마크를 요 좌표에서 받고 0번째 카메라에서 첫 번째 랜드마크를 요 좌표에서 받고 하는 요 인풋 데이터가 여기 GitHub 들어가면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피처 매칭된 거 가지고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랑 여기서 관측했을 때 그 피처 값이랑 리프로젝션 에러를 계산해서 최적화한다고 보면 되는 게 번들 애드저스트먼트입니다. 어, 여기 논문에서 많은 수식들이 보편 기존의 르벤버그 마르큐알트 방식에서 BA하는 방법과 GBP 방식으로 BA하는 방식에 대해서 풀었는데요. 우선 원래는 보편적인 CPU에서는 르벤버그 마르큐알트 쓰는 요 위의 방식하고 그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 쓰는 방식하고 했을 때 성능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위에 기존의 방식은 저희 어,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구해서 그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트랜스포즈 자코비안에서 헤시안 매트리스 구해서 요거 기반으로 르벤버그 말퀴아트 방식해서 최적화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집중해서 푸는 방식은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번들 애드저스트먼트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에서 각각의 노드에는 인포 두 가지 정보가 저장되는데 베리어블 노드에 인포메이션 벡터와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요 두 개 벡터랑 매트리스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우시안을 인포메이션 폼으로 나타낸 이유는 음, 우선 베리어블이 무한대일 때 이 인포메이션 매트리스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인버스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무한일 때 그러니까 언설텐티가 무한일 때 0인 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곱했을 때 익스포넨셜 쪽이라서 더했을 때 좀 더 잘 더해져서 인포메이션 폼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에서 관측값이 이렇게 Z라고 들어왔을 때 실제 값하고 노이즈가 있을 때 요 관측함 값을 통해서 어 요거를 어 테일러 전개해서 요런 형식으로 그 리니어라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리니어라이제이션해서 각 노드에서의 인포메이션 벡터하고 인포메이션 매트리스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t초에서 t 플러스 1초에 메시지를 계산해요. 메시지란 요 베리어블 노드를 기준으로 다른 서브트리들이 있을 때 그 서브트리에서 요 서브트리 나머지 서브트리에서 만들어진 그 머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그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t초에서 t 플러스 1초의 메시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나오는 수식과 같고요. 그래서 요 팩터 노드 i번째 베리어블 노드에서 그러니까 캠에서 요 랜드매크에 의한 관측을 통해 요 멀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려면 요 메시지 패싱 기법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에 여러 개의 랜드마크가 됐다고 했을 때 요 메시지들을 프로덕트한 거를 통해서 어 i번째 베리어블 노드의 멀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캠에 x, y, z랑 롤피치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메시지 요 j2번째 베리어블 노드에서 온 메시지랑 k 노드에서 요 팩터에서 온 메시지랑 요 팩터에서 온 메시지가 전부라고 했을 때 요 두 개의 메시지를 더해서 요 캠의 롤피치요하고 x, y, z 값을 예상할 수 그 최저가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멀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그래서 여기서 BA를 구현할 때 GBP로 BA를 구현할 때 싱크로너스 스케줄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팩터에서 각각의 베리어블 노드로 우선 메시지 패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메시지 패싱한 거를 다시 백월드해서 팩터 노드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요 메시지가 최적화될 수 있게 댐핑 레티오 줘가지고 점점 줄여가면서 어, 미니멈에 수렴하도록 최적의 값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 GBP를 이용해서 번들 애드저스트먼트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번들 애드저스트먼트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래프 프로세서입니다. 그래프 프로세서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번들 애드저스트먼트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뜻하고요. 그래서 CPU, GPU, IPU 같은 다른 프로세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릴
어 번들의 GBP 기반 B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건 뒤에 하드웨어 비교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얼마나 좋아졌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4배가 아니라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논문에서는 AR이라는 수치를 썼는데요. Average Reprojection Error라서 각각의 피처가 원래 보여져야 됐던 것이랑 실제로 관측된 것의 요 차이 리프로젝션 에러를 통해서 요 픽셀의 요 L L2놈 이겠죠? 요 사이 요 에러들의 에버리지 값이 에버리지 리프로젝션 에러고 이 에버리지 리프로젝션 에러가 1.5 픽셀이 될 때까지의 초를 계산하면은 여기 각각의 텀 데이터셋하고 키티 데이터셋에서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이 훨씬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왼쪽 거는 아까 전에 텀 데이터셋을 통해서 successful convergence 어, 성공적인 수렴이랑 그다음에 카메라 노이즈에 대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세라스가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개의 뭉치의 팩터 그래프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컨버전 좀 더 성공적인 컨버전스는 세라스가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게 피겨 5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배치마킹 지표가 번들 애드저스트먼트랑 슬램에 대한 지표입니다.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번들 애드저스트먼트에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최적화가 그 에버리지 리프로젝션 에러가 최적화되는데 GBP가 훨씬 더 빠르게 최적화됐고 그다음에 세라스 같은 게 좀 더 느리게 최적화됐다는 걸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고요. 슬램에서는 키프레임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데 새로운 키프레임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어, 잘 수렴해서 그 키프레임들이 들어갈 때까지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이 좀 더 빠르게 음, 좀 더 빠르게 수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버 로스의 유무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한 게 있는데요.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가우시,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이랑 휴버 로스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세라스의 휴버 로스 있는 거 없는 건데 결론이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이 휴버 로스에 좀 더 영향을 크게 받아서 없으면은 요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쓸 때 휴버 로스를 꼭 써야 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버 로스는 원래 어떤 트레시홀드 이상을 넘어가면은 요 L2 놈으로 목적 함수가 되는데 휴버로스는 어떤 트레시홀드를 넘었을 때 L1 놈으로 그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오브젝트 함수에다가 휴버로스를 오브젝트 함수에다가 치울 수 있는 게 휴버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점이 휴버로스 이상의 트레시홀드이고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점점 지날 때마다 요 트레시홀드 이하의 값만 요 빨간색이 없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하드웨어 분석입니다. 어, 쿠다 기반 병렬 프로그래밍 책에서 가져왔고요. 플린 텍소노미를 통해서 인스트럭션의 수랑 데이터 스트림의 수를 나눠서 심, 심드, 시스, 미스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거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스트림이고 여기에 GPU랑 I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싱글 인스트럭션 어, 요 멀티 데이터 스트림의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엔비디아 GPU에서
어떤 워킹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와프라는 기준으로 32개의 스레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같은 인스트럭션을 받았을 때 요 스레드 안에서 같은 연산을 하는 게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거는 요 심드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그걸 연산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PU랑 IPU가 요 심드에 속하고요. 그래서 GPU랑 IPU의 차이는 메모리 시스템에 따라서 나뉩니다. 어, GPU의 경우에는 쉐어드 메모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VRAM에서 각각의 하드웨어 코어에서 요 VRAM을 공유하고 그 VRAM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게 GPU고요. IPU는 각각의 스레드, 여기 그 그래프 코어에선 타일이라고 불렀는데 각각의 타일에 요 스레드에 메모리까지 안에 들어 있는 게 요 GPU랑 IPU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메모리 간에 그리고 통신이 가능해서 GBP의 디스트리뷰티드 네이처를 좀 더 잘 표방했기 때문에 IPU에서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했을 때 더 훌륭한 성능을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팩토그래프를 IPU에 올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각각의 베리어블 노드랑 팩토럴 노드가 있을 때 어, 16개의 타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요 파란색 노드들이 피처 키프레임이고 요 초록색 노드들이 랜드마크 노드이고 요 사각형이 팩토럴 노드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익스체인지와 세 번의 컴퓨테이션이 있는데 요 익스체인지 파트는 그 싱크로너스 스케줄링과 같이 각각 요 익스체인지 1에서 요 팩터에서 요 베리어블 노드에 줄 메시지들을 계산해서 우선 패싱하는 게 익스체인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각각의 베리어블 노드에서 메시지를 계산해서 요 팩터 노드에 주는 게 익스체인지 2입니다. 그래서 멀지널 디스트리뷰션 빌리프 업데이트는 요 베리어블 노드에 들어오는 그 메시지 팩터에 의한 메시지들의 프로덕트 합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T1의 인포메이션 벡터랑 인포메이션 매트리스를 업데이트하는 게 브리프 업데이트고 그 다음에 각각의 메시지를 계산하는 거 아까 전에 자코비안 매트리스 통해 그 근사화해서 리니어라이즈 하는 것 해서 5개의 프로세스가 한 번에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5ms 안에 요 하나의 이터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아래 GitHub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코드가 있고요. 팩토그래프 구현해서 요 랜드마크 이터레이션이 지나갈 때마다 요 랜드마크랑 카메라 포즈를 옵티마이제이션 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터레이션이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돌리면 그렇게 되고요. 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저는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어, 네, 아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해를 좀 빠르게 지나가느라 못한 것 같은데 큐버로스가 그러니까 GBP를 사용할 때 특히 더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가요? 없으면은 이제 그거에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다고. 그 휴버로스가 없으면은 세라스는 그 휴버로스가 없어도 좀 더 수렴이 되는데 얘는 요 컨버지 리프로젝션 그 컨버지 수렴되는 리프로젝션 수렴되는 에러인데 요 휴버로스가 없으면은 이렇게 팍 증가해서 네. 데이터 배드 배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수가 증가해서 GBP에서는 휴버로스가 꼭 필요한 거라고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 네. 네, 세라스는 고맙습니다. 없어도 수렴이 되는데 가우시안 브리프 프로파게이션은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 하는. 네. 네. 저도 네, 이걸로 답변 죄송합니다. 원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끄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답변 감사하다고 네. 했습니다. 네, 저도 원래 같은 걸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이게 네.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저도 논문을 같이 옆에 띄우고서 봤더니 이게 네. 점선이 GBP이고 그리고 실선이 세레스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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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봤을 때 여기 밑에 여기 Proportion of Bad Data Association이라면은 이게 이제 뭐 매칭이 잘못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0.1이면은 10% 정도 매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뭐랄까 그냥 사실 이거 케바케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에버리지 리프로젝션 에러가 보통 저는 한 이거 그냥 제가 만들 때 얘기였었는데 뭐 한 5픽셀 안에 안 들어오면은 이거는 추론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통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15픽셀 이상 넘어가면은 이것도 그 이게 컨버지 했다고 볼 수가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솔직히 좋게 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GBP가 이 잘못된 매칭이 더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세레스도 그렇게 마냥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아, 네. 근데 이제 세레스에 휴볼로스를 적용을 했음에도 15픽셀 저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거 휴볼로스 맞나 저거 저거 싶어갖고 네 저는 그런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도 원래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원희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됐고 저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어 아까 심드랑 밈드랑 이쪽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은 네. 저는 뭔가 사실 이런 IPU나 아니면 텐스토렌트 이런 것들이 밈드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각각의 어, 코어가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 코어들마다 인스트럭션을 따로 넣을 수가 있어서 밈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밈드처럼 쓰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논문에 대해서만 심드처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거든요. 음, 왜냐면 논문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뭐였지? 벌크 싱크로너스 패러렐 엑세큐션 모드라는 거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네. 그냥 모든 타일에다가 똑같은 연산을 시켜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밈드 아키텍처의 하드웨어를 심드처럼 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근데 이거를 트루 심드로 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 타일 모양에서 이렇게 막 리니얼라이제이션 메시지 컴퓨터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좀 뒤에 나오는 부분. 리니얼라이즈해서. 아니요.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네. 네, 여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의 파란색 노드가 네. 소통하는 애들이 이제 이게 제일 밑에 왼쪽에 있는 파란색 노드가 소통하는 애들을 보면은
그 옆에 있는 팩터랑 또 그 옆에 있는 팩터랑만 소통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노드들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파란색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아니다, 아니다. 이 두 번째 줄의 파란색 노드를 보면은 번째 걔는 줄에 네. 네, 두 번째 줄의 파란색 노드를 보면은 네. 그 제가 얘기하는 노드는 그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아, 네. 두 번째 두 줄의 번째 파란색 줄에 동그라미 보면은 걔는 네. 오른쪽으로 팩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걸 보고 심드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드 오퍼레이션 할 때 보통 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메모리의 구조가 이렇게 딱 같이 얼라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줬었을 때 이 메모리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딱히 메모리의 규칙성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갖고 이걸 보고 심드라고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네 희성님 의견도 그러고 다른 분들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음, 제가 전에 찾아본 바로는 요게 어 CPU가 ALU하고 CU가 컨트롤 유닛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로 나뉘잖아요. 네, 그 컨트롤 유닛 하나에 커맨드가 인스트럭션이 하나 들어오면 요 인스트럭션 기준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동작해서 요 스레드 안에는 그 ALU랑 레지스터랑 그러니까 어, 팩 들어가 있고 음,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그 CU 하나에 ALU가 여러 개 있으니까 컨트롤 유닛에 들어가는 인스트럭션이 하나라서 심드로 나뉜 게 아닐까 해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스레드에 들어가는 ALU에 들어가는 인스트럭션은 음, 좀 더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좀 더 아닙니다. 공부해 저도 볼. 뭔가 사실 답변을 바로 저희가 하기 어려운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사실상 이 아키텍처를 보지 않고서는 그냥 뇌피셜이 돼버리는 거라 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한 거라서요. 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근데 제가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제가 안 하고 다른 분 있으시면은 좀 기회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은 저 그 뭐야 채팅에 이거를 잠깐 공유를 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IPU에서 돌려본 적이 있거든요. 희성님께서 돌리신 거는 CPU에서 듣는 파이썬 코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를 IPU를 한번 지원을 받아갖고 돌려본 적이 있는데 어, 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유를 어, 한번 드립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원래 거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밑에 거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네, 하나 더 빕니다. 하나 더 위에 네, 이미지. 네, 이게 GIF거든요. 이거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처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처음에 시작하고 누르면은 이러고 2, 30초 동안 기다리는데 그 IPU의 타일들마다 데이터를 올리는 게 엄청나게 느렸어요. 아, 그러고 나서 이게 잠깐만요. 이거 GIF였나? GIF 아닐 수도요. 죄송합니다. 옆에 이거 깜빡깜빡거리는 게 없네요. 사진일 수도.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실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음, 느린 거예요. 이게 파이썬 코드에 비해서는 좀 빨리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게 그 뭐랄까
40m초 안에 이게 끝났다 이러고 나왔는데 절대 40m초 안에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도 보면 엄청 많이 돌고 있잖아요. 예. 음. 한 20초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원 저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했었더니 음. 그 저자가 아 맞다 이거 코드에서 이 모드를 써야지 이게 빨리 도는데 그 모드를 써서 해봐라고 했는데 그 모드를 써서 해도 빨리 안 도는 거예요. 그 재현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어. 그래서 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 이거 이 사람 분명히 성공은 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IPU 코드 특성상 아무도 IPU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검증을 못 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코드를 올리면 피어 음. 리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드도 보면은 스타가 몇 개 없어요. 사람들이 써보질 않아 갖고 그냥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거 처음에 안 돌아가고 버그 고친 다음에 막 그 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래 어. 갖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거를 돌려볼 방법이 아예 없을 거예요, 아마. 국내에서 어. 그래프코어가 지금 완전히 철수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텐스토렌트에다가 재구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니요. 근데 진짜 CPU 코드보다 아예 그 파이썬 코드보다 되게 빠른 것 같긴 한데 파이, IO도 빠른 것 같아요. 네. 파이썬 코드에 아마 그거 있을걸요? 그 중간에 기다리는 거 있을걸요? 웨이트 같은 거? 아, 네. 그거 아마 빼야 그래서 될 한번 겁니다. 그거 아마 그 너무 빨리 돌아가면 별로 안 좋아할 거래 가지고 코드 안에서 끄고 일부러 딸깍딸깍딸깍 돌아가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제 생각에. 네, 한번 천천히 돌리게. 끄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제, 맞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 너무 앞에 느린 한번 것 같아갖고. 네, 이렇게 요게 없어서 좀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GPU 요 보여주는 거. 그럴 수도요, 그럴 수도요. 네. 네, 저도 네, 질문인지 아닌지 뭔가 사담이 들어가 버린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네.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희성님 시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은 지성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